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바람처럼 휙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불안해지고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가 한 통의 전화나 한마디 말 때문에 순식간에 흐트러지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의 파도는 좀 잔잔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오히려 쌓여온 경험만큼 더 복잡해진다.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아서인지 과거의 기억도 자꾸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더 커진다. 마음이 어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복잡해진 마음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인지 모른다. 마음이 흔들리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마치 잠시라도 멈추지 않는 작은 시냇물처럼 계속 흐른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계속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는 순간이 바로 흔들림의 시작이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문득 오래전 누구의 말이 떠오르고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한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자꾸 마음속에서 되돌고 끝난 일인데도 다시 꺼내어 반복해서 생각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마음의 특성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내 의도와 다르게 말했을 때, 혹은 사소한 일이 마음에 걸렸을 때, 그 감정은 생각보다 먼저 치고 올라온다. 머리로는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상처를 받았거나 기운이 빠져 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가 통제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꽤 독립적이다. 손가락을 다치면 통증이 즉시 올라오듯이 감정도 자극이 오면 바로 움직인다. 나이가 들어서 감정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절이 더 섬세해져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마음의 흔들림에는 습관적인 걱정이라는 것도 있다. 걱정은 한번 익숙해지면 저절로 반복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이러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 젊을 때는 도전하던 일이 나이가 들면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이런 이유와 닿아 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가능성도 더 많이 떠오른다. 좋은 가능성보다 나쁜 가능성이 먼저 떠오르는 건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지만 일상에서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전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들 붙잡으려 할까?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편해지고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진다. 하루를 지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고 관계도 훨씬 편안해진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를 바로잡는 일이다. 집의 기둥이 단단해야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중심을 잡으면 외부의 소음이 줄어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흔들리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나무도 바람이 불면 당연히 흔들린다. 하지만 뿌리가 있는 나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누구나 흔들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다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 그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결제, 앞으로의 여정을 예고하다. 이제부터 다룰 이야기들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 조용하게 만드는 비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채고 스스로 돌아오는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마음이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 안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이해하면 마음은 조금씩 맑아지고 생각도 한결 가벼워진다. 2장. 마음은 관찰할 때부터 달라진다. 기치, 마음을 바라보는 첫걸음. 살다 보면 마음이 마치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어느 날은 이유도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또 어느 날은 사소한 일상에도 마음이 들썩인다. 이런 마음을 바로잡는 첫걸음은 억누르거나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관찰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다. 그냥 지금 내가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승천, 관찰이 가진 힘.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대부분은 이미 거기에 휩쓸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리면 우리는 곧바로 화가 나거나 속상해한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휩싸인 채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이때 감정 자체와 감정에 반응하는 나를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더욱 소란스러워진다. 관찰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감정은 감정이고 나는 나다라는 간단한 구분이지만 실제 효과는 크다. 관찰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즉시 차분해지는 건 아니다. 대신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의 움직임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 흐르는 물이 빠르게 지나가는 줄만 알았다면 이제는 물결의 방향이나 흔들림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변한다. 예를 들어 걱정이 올라오면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화가 나면 지금 화가 올라오네 하고 말해보는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마음과 나를 떼어놓고 그 틈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날 이끌고 다니지 못한다. 중요한 건 관찰에는 판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되지, 또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나무란다. 이런 판단이 끼어들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판하게 된다. 비판은 관찰과 반대 방향이다. 관찰은 온도계를 들고 현재의 온도를 확인하는 일이고 비판은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온도계를 탓하는 일과 같다. 있는 그대로 보되 잘잘못을 붙이지 않는 태도, 그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전转, 관찰이 만드는 변화. 관찰을 습관처럼 하면 작은 변화들이 생긴다. 화가 나도 그 화가 얼마나 들끓는지, 어느 순간부터 약해지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걱정이 올라와도 그 걱정이 막연한 건지 구체적인 건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 같은 변화다. 방이 지저분한 건 그대로일지 몰라도 적어도 어디가 지저분한지는 보이니까 치우기 시작할 수 있다. 마음도 이런 식이다. 관찰이 불을 켜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정리가 가능해진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관찰은 짧아도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하루 종일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뜻이 아니다. 잠깐의 순간이면 된다. 길을 걷다가도 할 수 있고 커피를 마실 때도 할 수 있다. 짧은 순간이지만 반복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다가 문득 지금 좀 초조하네 하고 알아차리면 그 자체로 긴장이 조금 풀린다. 초조함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라 초조함을 알아보는 태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관찰을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때가 있다고 말한다. 관찰하는 동안 마음이 더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오히려 좋은 신호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마음의 움직임이 비로소 드러났다는 뜻이다. 방을 청소하려고 보면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과 같다. 마음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런 불편함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처음엔 서툴지만 그 서툼이야말로 변화의 첫 단계다. 결제, 관찰을 통한 마음의 자유. 마음을 관찰한다는 건 결국 내 안에 목소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화내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기쁜 마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얽혀 있지만 관찰을 시작하면 그 중 하나가 앞에 나오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나는 구조가 보인다. 그리고 그 구조를 알게 되면 마음은 나를 흔들기보다 나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세장 생각의 소음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진다. 기치, 생각이 만드는 소음. 사람 마음이 복잡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생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번지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면 그 한 문장 때문에 하루 종일 끌려다니고 작은 실수 하나가 돌아서면 계속 떠올라 자신을 괴롭힌다.
생각은 분명 내 머릿속에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엔 내가 생각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간다. 이러면 마음은 소음으로 가득 찬 공간처럼 답답해진다. 생각의 소음은 대부분 과거와 미래에서 생긴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돌려보는 것,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 여기에 마음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된다. 현재는 지금, 이 순간인데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는 습성이 있다. 지나간 일은 고칠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둘 중 하나에 계속 머문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는 것이다. 마치 두 발은 현재에 서 있는데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피곤해지는 셈이다. 승천,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 이 생각의 소음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현재로 돌아온다는 게 저창한 명상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을 인식하면 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느낌, 걸음이 발바닥에 닿는 느낌, 손끝의 따뜻함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이런 작은 감각을 느끼는 순간 생각의 흐름이 잠시 끊긴다. 마치 빠르게 달리던 기차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참아라라고 말하지만 생각은 참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더 큰 힘으로 치고 올라온다. 생각이 떠오르는 건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느냐, 그냥 지나가게 두느냐의 차이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생각이 또 올라오네 하고 알아채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생각은 잠시 머물렀다가 스스로 사라진다. 떠오르는 구름이 하늘에 잠시 머물다가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전좌,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생각의 소음을 줄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마음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반복하는 생각의 습관이 다르다. 어떤 이는 늘 걱정하는 방향으로, 어떤 이는 자책하는 쪽으로, 어떤 이는 남을 의식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이 패턴은 오래된 습관이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알아차리면 변화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 하고 한탄하는 대신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아, 또 이 패턴이구나 하고 보게 되면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 습관을 알아보면 습관의 힘이 약해진다. 또 흥미로운 점은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는 사실이다. 많은 감정은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과거를 떠올리면 서운함이 따라오고 미래를 그리면 걱정이 따라온다.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도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금방 빠져나간다. 감정 자체를 어떻게 해보려 애쓰지 않아도 생각의 틈이 넓어지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쌓인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이다. 오래된 생각일수록 더 익숙하고 익숙할수록 의심 없이 반복된다. 하지만 오래된 생각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생각일수록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많다.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기준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소음을 만든다. 이때 필요한 건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반복되던 오래된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일이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넓어진다. 결제, 고요함이 드러나다. 생각의 소음은 줄일 수 있다. 억지로 멈추려는 게 아니라 소음을 소음으로 알아볼 때 줄어든다. 마음의 소리는 조용하고 단순하다. 그런데 생각이 그 위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니 마음의 본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뿐이다. 생각이 잠시 잦아드는 순간 마음은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함을 드러낸다. 이 잔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내장 고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기칠, 억누름이 아닌 자연스러움.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억누르는 걸 떠올린다.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복잡한 감정을 힘으로 눌러서 조용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마음은 억지로 조용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억지로 누르려 할수록 더 요란해지기 마련이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손으로 눌러 물 속에 넣으려 하면 잠깐은 들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 더 크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다. 마음에서 오는 소란도 비슷하다. 억누르면 더 커지고 대신 부드럽게 다루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법이다. 고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고 난 뒤에 드러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원래 마음 깊은 곳에는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생각의 소음과 감정의 흔들림이 자꾸 마음의 표면을 어지럽히니 고요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마음 안에서 떠다니는 것들이 조금씩 내려앉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강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는 태도다. 승천, 고요가 찾아오는 순간들, 고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는 보통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다. 따뜻한 햇빛이 손등에 닿을 때,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숨을 내쉴 때의 미묘한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 몇 초가 바로 고요가 올라오는 순간이다. 이때 마음은 억지로 조용해진 게 아니라 원래 모습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런 순간을 놓치고 지나간다. 하지만 이런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 전체가 넓어지고 가벼워지고 고요해진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고요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고요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욕심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고요해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고 고요해졌다가도 다시 흔들리면 스스로를 나무라게 된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리게 할 뿐이다. 고요를 바라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저 알아차리는 쪽이 훨씬 편안하다. 고요는 흐름이 있다. 고요해졌다가 다시 흔들리기도 하고 흔들리던 마음이 또 고요해지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바람이 부는 날에도 물결은 잠시 잔잔해지고 잔잔했던 호수도 하루 중 몇 번은 흔들린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고요를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요는 깊은 곳에 항상 자리하고 있고 흔들림은 마음의 표면에서 잠깐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의 변화에 더 너그러워진다. 전좌, 고요를 드러내는 방법. 고요를 찾으려면 먼저 마음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한다. 미운 마음을 붙잡고 있거나 억울한 마음을 붙잡고 있거나 지나간 일이 자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마음은 무겁다. 무거우면 고요가 드러나기 어렵다. 하지만 붙잡고 있는 걸 억지로 놓으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대신 붙잡고 있는 줄 알아차리기만 해도 조금씩 소나기가 풀린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말에 아직도 서운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서운함이 단단하게 묶여있지 않고 한 겹씩 풀리기 시작한다. 고요해지는 마음은 몸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가슴이 조여 있을 때가 있고 어깨가 올라가 있는 순간이 있다. 손끝이 차가워지거나 숨이 얕아질 때도 있다. 이런 신체의 변화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마음은 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의 긴장도 풀린다. 고요를 경험하는 방법 중 하나는 멈춤이다. 아주 짧아도 된다. 하루에 서너 번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느끼는 것. 컵을 들기 전에 손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는 것. 창밖을 보며 바람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는 것. 이런 짧은 멈춤이 쌓이면 마음의 소음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고요는 저절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애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애쓰는 순간 마음은 다시 긴장한다. 결제, 고요는 이미 그곳에 있다. 마음의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큰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마음 안 깊은 곳에 조용히 흐르고 있는 성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요가 드러날 수 있도록 방해를 조금씩 치워주는 것뿐이다. 마음의 소음이 줄고 생각이 잠시 쉬어가는 순간 고요는 언제든 모습을 드러낸다. 5장.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기준을 세우는 법. 기치. 흔들림은 피할 수 없다. 마음이 한번 고요해졌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흩어질 때도 있고,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 때문에 가슴이 조여올 때도 있다. 이런 순간을 완전히 없앨 방법은 없다. 사람의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늘 움직이고 변화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즉 스스로를 붙잡아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기준은 마음의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한다. 중심이 있으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승천. 기준이란 무엇인가?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철학이나 완벽한 목표를 세우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라는 아주 단순한 방향을 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싶다거나, 내 감정에 덜 끌려다니고 싶다거나, 불안해도 흔들리지 않고 싶다 같은 태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준은 강한 의지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쪽에 조용히 놓아두는 방향표 같은 것이다. 방향이 있으면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흔히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다. 흔들린 감정에 바로 반응해버려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올라오면 바로 말이 튀어나가고, 불안이 올라오면 마음이 앞서가며 걱정이 늘어난다. 기준이 없으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이 그 감정에 완전히 끌려간다. 그래서 반응하기 전에 기준을 떠올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이런 문장을 하나 붙잡는 식이다. 지금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문장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를 만들어준다. 이 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전좌, 일상 속 기준의 힘. 마음의 기준은 일상에서 더 빛을 발한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감정들,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서운함이나 표,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걱정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 당연하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 하루가 휘둘린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휘둘릴지언정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상황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는 기준을 가진 사람은 무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 사람의 말에 전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준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다. 기준을 세울 때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다. 기준은 나를 지키는 기준이어야 한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세운 기준은 오래가지 않고, 남들과 비교해서 만든 기준은 마음을 더 흔들리게 한다. 기준은 내 삶의 온도와 속도에 맞아야 하고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 오히려 단순하고 편안한 기준일수록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크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하루만큼은 부드럽게 말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겠다. 지나간 일은 붙잡지 않겠다. 같은 것들이다. 이런 기준은 부담이 없고 실천하기도 쉽다. 마음의 기준은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단단해진다. 기준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뇌는 새로운 길을 낸다. 사람의 마음도 길과 같아서 많이 걸어본 길은 익숙해지고, 익숙한 길은 자연스럽게 내 선택이 된다. 기준을 떠올리는 습관은 결국 마음이
선택하는 길을 바꾸는 과정이다. 한 번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을 통해 마음의 길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이다. 결제에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안정감. 기준을 세우면 마음은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편안해진다.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 중요한 건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온 중심에서 또 고요를 찾는 것. 이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깊은 방법이다. 6장 단단해진 마음을 지켜내는 법. 기치, 성장 후에 찾아오는 새로운 과제.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느낄 때가 찾아오면 사람은 은근한 자신감을 품게 된다. 예전 같으면 휩쓸리고 당황했을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내는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성취의 기쁨을 오래 누리기보다 그 뒤에 조용히 따라붙는 그림자를 감지하는 일이다. 마음이 자라면 그만큼 새로운 흔들림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길로 찾아오기 마련이다. 발전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처럼 돌아가며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 같아 보여도 사실은 다른 층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그 새로운 층에서 마주하게 되는 무거움을 다룬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조금 익혔다고 해서 세상은 더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깊게 바라보고 더 넓은 책임을 떠안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 이는 성장의 징표이며 부담이 아니라 확장이다. 다만 이 확장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힘보다 지켜내는 힘이 더 필요해진다. 승천, 분별과 피로 관리의 중요성. 한 사람의 마음이 커질수록 주변에서 기대하는 것도 늘어난다. 누구나 과하지 않게 기대를 걸고 때로는 잠시 마음을 빌려달라고 손을 뻗는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의 요구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 요구가 정말 자신이 들어야 할 소리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 지나가도 되는 소음인지 구분하는 훈련이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이라도 모든 손을 잡아줄 수는 없다.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건강한 분별이고 분별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신에게 스며드는 피로를 눈치채는 감각이다. 마음은 조용히 지치기 때문에 표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작은 금이 가 있기 쉽다. 그래서 마음의 피로는 몸의 피로보다 먼저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 피로를 놓치면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잃은 듯 무기력해지고 별이 아닌 자극에도 마음이 푹 꺼져 내린다. 이런 순간을 막기 위해선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 멈춘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유지다. 한 번 단단해진 마음은 회복하는 법을 배울 때 더 오래 버틴다. 전환, 지속적인 관찰과 작은 습관. 마음이 흔들릴 때처럼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도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한다. 흔들림의 관찰과 다짐의 관찰은 다르지 않다. 둘 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더 강해졌다고 해서 관찰을 게으리하면 다시 잃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단단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더 강한 자극이나 더 큰 각오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지속이다. 숨을 고르는 시간, 스스로에게 던지는 간단한 질문 하나, 하루의 작은 정리 같은 것들이 마음을 다시 매만지고 안정시키는 바느질이 된다. 결제, 일상 속에 드러나는 진짜 성장. 단단해진 마음의 가장 넓은 쓰임은 결국 일상에서 나타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결정을 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다룰 때, 흔들릴 만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드러난다. 그리고 이 꾸준한 실천이 쌓이면 이전의 자신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 된다. 성장의 흔적은 화려하거나 강렬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저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게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는다. 7장,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기치의 관계는 마음의 진짜 시험장. 사람 사이를 지나갈 때 마음은 언제나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걷는다.
겉으로는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각자의 리듬과 굴곡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관계는 늘 조금 빗돌고 조금 어긋나고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장에서는 단단해진 마음이 실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살펴본다. 마음 공부는 혼자 있을 때보다 관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승천,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기대의 함정,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하게 마음에 걸릴 때가 있다. 의도가 나쁜 것도 아닌데 자꾸만 맴돌고 이유를 모른 채 기운을 빼앗긴다. 문제의 시작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생긴다.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날이면 그 어떤 평범한 말도 예민하게 들리고 마음이 넉넉한 날이면 날카로운 말도 무던히 넘어간다. 관계의 첫 단추는 결국 자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지? 보다 난 지금 어떤 상태에서 듣고 있는가? 가 훨씬 정확한 출발점이다. 관계 속마음이 흔들리는 또 하나의 장면은 기대가 섞일 때다. 기대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무게가 된다.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은근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 순간 실망이 덩어리째 밀려온다. 기대는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대는 자연스럽지만 그것을 절대치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를 통해 마음을 채우려는 순간 마음은 빈 곳을 만들고 그 빈 곳은 작은 일에도 금방 흔들린다. 전좌, 해석을 줄이고 경계를 긋는 지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관계에서 지나친 해석을 덜어낸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각자의 상황, 피곤함, 걱정, 속사정이 녹아있기에 겉면만 보고 단정하면 어김없이 틀린 결론에 닿는다. 하루 동안 상대가 보인 몇 가지 행동만으로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잘라 말하는 순간 관계는 시들어간다. 단단한 마음은 결론을 미루는 힘을 가진다.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한 발짝 옆에서 바라보며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여유다. 이 여유가 관계를 지켜내고 자신도 덜 지치게 만든다. 관계에서 지혜로운 태도는 늘 선을 긋는 데서 나온다. 이 선은 차갑고 단절적인 선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계를 지켜내는 자연스러운 경계다.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이 선이 없으면 마음은 상대의 감정에 과하게 흔들리고 어느 순간 상대의 삶까지 떠안으려는 착각에 빠진다. 선을 그어두면 상대의 슬픔은 공감하되 대신 짊어지지 않고 상대의 분노는 이해하되 흡수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에서 머물 수 있다. 결제,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는 마음. 사람 사이를 지나는 동안 마음은 늘 시험대에 선다. 단단해진 마음이라도 관계 속에서는 다시 흔들리고 새로 배우고 더 넓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관계는 마음을 귀찮게 만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을 넓히는 가장 넓은 학교다. 혼자 있을 때 만든 단단함이 관계 속에서 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일 때 비로소 마음의 힘은 성숙한 형태를 갖춰간다. 8장,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법. 기치, 회복이 더 중요한 순간. 살다 보면 마음을 지키는 일보다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아무리 단단한 마음이라도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작은 충격을 받다 보면 표면이 닳고 중심이 흔들린다. 이 장에서는 한번 흔들린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무너진 자리를 어떻게 다시 다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마음 공부의 완성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다. 승천, 감정을 그대로 두고 신호를 알아차리기. 하루가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떠오른다. 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 낙심은 순간적으로 몰려와 마음을 물속으로 끌어당긴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감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대로 두는 일이다. 슬픔은
칠수록 커지고 화는 억누를수록 더 뜨겁게 솟구친다. 감정이 밀려올 때 그 감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 마치 비 오는 날 외출복을 말리듯 마음에 붙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말리는 과정이다.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는 생각보다 소소한 곳에서 드러난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솟고 평소라면 웃고 넘길 말이 마음의 상처처럼 박힌다. 의욕이 줄어들고 몸도 함께 무거워진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마음이 쉬어야 한다는 뜻이다. 회복은 특별한 의식이나 저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조절에서 시작된다.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몸과 마음을 한 템포 쉬게 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흔히 잊는 사실은 회복은 의지가 아니라 여유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전좌, 익숙한 것들과 부드러운 태도, 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익숙한 것들이다. 일상의 리듬, 손에 잡히는 습관,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마음에 다시 숨을 돌릴 틈을 만들어준다.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마시는 행위가 마음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잠깐의 산책이 생각의 속도를 가라앉힌다. 음악을 듣거나 익숙한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남은 얇은 먼지가 털어진다. 이런 작은 반복들이 모여 상처난 마음의 틈을 천천히 메운다. 마음을 회복하려면 결국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온화해져야 한다. 사람들은 남에게는 참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경향이 있다. 이 정도도 못 버티나?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말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쉽게 무너뜨린다.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오늘 흔들렸다면 내일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나약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을 길러준다. 결제, 회복력이야말로 진짜 성장. 살아가면서 마음이 지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지나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의 회복력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고 더 섬세해진다. 한 번의 통증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한 번의 슬픔이 마음의 깊이를 더해준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단순한 단단함을 넘어 넉넉함으로 성장한다. 9장 마음을 오래 유지하는 일상의 기술. 기치, 피요성.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겪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이 마음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것인가? 단단해졌다가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고 또 흔들리는 이 반복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균형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장에서는 마음을 유지하는 일상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거창한 수행이나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작은 습관들이다. 승천, 리듬과 비움, 감사의 힘. 마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차를 마시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흔들림을 덜 느낀다. 이런 리듬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전망이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기댈 수 있는 작은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쌓이면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생산적인 게 아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감사의 언어를 습관처럼 쓰는 것이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의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떠올리고 입 밖으로 내뱉는 습관이 마음의 무게중심을 바꾼다.
불평과 걱정이 많으면 마음은 아래로 가라앉고 감사가 많으면 마음은 위로 떠오른다. 이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일상의 기술이다. 전좌, 몸의 움직임과 관계의 힘. 네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과 몸은 따로 놀지 않는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고,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천천히 걷기만으로도 충분하다. 몸이 움직이면 정체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고 마음도 함께 순환한다.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저 몸을 깨우는 정도면 된다. 다섯 번째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면 마음은 금방 지친다. 가끔은 털어놓고, 가끔은 들어주고, 가끔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은 훨씬 오래 버틴다. 이 사람은 많을 필요 없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결제, 작은 습관의 반복이 만드는 변화. 마음을 유지하는 일은 결국 작은 습관들의 반복이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씩 평온해진다. 열장 안정된 마음이 세상과 만나는 법. 기치, 마음이 안정되며 세상이 달라 보인다. 마음이 안정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 예전 같으면 신경 쓰였을 일들이 그냥 지나가고, 과거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여유가 생긴다. 이 장에서는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 세상과 맺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다룬다. 마음의 안정은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승천, 흔들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힘.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 비난하거나 오해해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읽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한다. 이런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는 지혜다. 또한 안정된 마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는 마음을 흔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초라해진다. 하지만 자신의 속도를 아는 사람은 남의 속도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이 깨달음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든다. 전좌, 경계를 긋고 영향력을 갖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긋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고 모든 요구에 응답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보호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안정된 마음은 또한 조용한 영향력을 갖는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이런 영향력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마음이 진짜 안정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운이다. 결제의 중심을 지키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다. 하지만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운다. 그리고 그 바로 선 마음이 결국 세상과의 관계를 바꿔간다. 11장, 마음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뀐다. 기치, 마음 공부가 가져오는 변화. 마음 공부의 뜻은 어디일까? 사실 끝이 없다. 마음은 살아있는 한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장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 삶 전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의 모습을 짚어본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 이 순환이야말로 마음 공부가 가져오는 가장 큰 선물이다. 승천, 일상, 관계,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먼저 일상이 달라진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느끼는 무게가 다르다. 예전에는 무겁게 느껴지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진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과하게 감정을 쏟지 않고 담담하게 처리한다. 이 담담함이 삶을 편하게 만든다. 드라마틱한 감정 기복이 줄어들면서 하루가 고요해진다. 다음으로 관계가 달라진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진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기대를 줄이니 실망도 줄어든다.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솔직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럽지만 비굴하지 않다. 이런 균형이 관계를 오래 유지시킨다.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스스로에게 가혹하지 않고 실수를 용서할 줄 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인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책하지 않는다. 이 태도가 마음에 여유를 만들고 여유가 다시 성장을 만든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을 꾸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환, 시간과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 마음이 바뀌면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과하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또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좋고 나쁨으로 세상을 나누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모든 상황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안다. 힘든 일도 배움이 되고 좋은 일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든다. 집착이 줄면 고통도 줄어든다. 결제, 진짜 자유를 얻다. 마음 공부를 통해 얻는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자유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과거에 묶이지 않는 자유, 미래에 짓눌리지 않는 자유.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자율이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힘에서 나오는 진짜 자유다. 12장.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 기치. 여정의 쉼표. 마음을 다스리는 여정은 끝이 없지만 쉼표는 있다. 이 장은 그 쉼표와 같은 자리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이다. 마음 공부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삶이 된다. 승천, 흔들림 속에서 배운 것들. 돌이켜보면 마음은 참 많이 흔들렸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았고 미래가 불안해서 잠 못 이룬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배웠다.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마음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이 쌓여 지금의 마음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마음은 계속 흔들릴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계획이 틀어지는 일은 삶의 일부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흔들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흔들린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고 중심을 찾은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성장한다. 전환, 지속하고 나누며 너그러워지기.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함이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하려다 지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계속하는 것이 낫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면 된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여정을 걷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누구나 자기 마음과 씨름하며 산다. 그러니 혼자 외롭다고 느낄 필요 없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때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 마음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넋을 어지라는 것이다.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다. 부족해도 괜찮다.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멀고도 가깝다. 멀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 특별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시작하면 된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고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그 과정 자체가 삶이고 그 삶이 곧 마음 공부다. 이제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길 바란다. 천천히, 꾸준히, 자신만의 속도로.